홍대 입구역 6번 출구로 나오니 바로 앞에 장충단 공원이 있다. 장충단은 을미사변,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 순국한 대신들과 장병들을 기리기 위해 1900년 고종 황제가 세웠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제사를 금지하고 장충단비를 철거하며 1920년대 후반 벚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장충단 공원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장충단 제향은 맥이 끊어졌지만 1988년부터 매년 장충단 추모제 제례위원회를 구성해 제를 올리고 있다. 역사적 문화유산이 밀집한 장충단 공원 일대에 호국의 길 도보 탐방 코스가 있다. 탐방로는 장충단 공원 내 장충단비를 비롯해 수표교와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비, 이준 열사 동상, 이하능 선생비, 그리고 외솔 최연배 선생 기념비, 유관순 열사 동상, 3.1 독립운동 기념탑으로 이어진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조선전기 청계천에 가설된 다리로 길이 27m, 너비 7m이며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8호이다. 원래는 현재의 청계천 이가에 있었으나 1959년에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면서 북악산 쪽 신영동으로 옮겨졌다가 1965년 지금의 자리로 다시 옮겨 놓았다. 이때 다리의 서쪽에 있었던 수표석은 홍릉의 세종대왕기념관에 옮겨졌다. 1441년, 세종 23년, 수표를 만들어 마정교, 서쪽에 세워 청계천의 수위를 측정하여 홍수에 대비하였다. 수표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곳에 우마시전이 있어 마정교라 불리었는데 그 뒤 수표교라 바뀌었고 이 일대 동네를 수표동이라 하였다. 마정교는 1420년, 세종 2년에 놓아졌는데 동국여지 승남, 교량조에는 수표교로 되어 있다. 화강석을 깎아 만든 석재를 가구식으로 짜맞추어 세운 돌다리이다. 기둥의 아래는 거칠게 다듬질된 네모난 돌로, 위는 고르게 다듬은 네모난 돌로 만들어 2단으로 포개어 쌓았다. 이 가운데 위 사각주는 물의 흐름이 유연하도록 모서리를 물의 방향에 맞추어 배열하였다. 모두 9줄 5열로 배열한 돌기둥 위에는 양 끝을 반원형으로 다듬은 굵고 긴 석재를 세로로 걸쳐 놓았고 그 위에 바닥돌을 가로 세로로 짜맞추어 바닥면을 구성하였다. 바닥의 양쪽 언저리에 돌란간을 세웠는데 한쪽마다 엄지기둥 11개를 세우고 그 사이에 동자기둥 1개씩을 세워 육각모로 된 난간석을 받쳤다. 난간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는 연꽃봉오리 연잎 등을 모티프로 하여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돌란간의 전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1760년 영조 36년에 수리되었는데 이때 다리 앞쪽 하천 바닥에 눈금을 새긴 돌기둥을 세웠다. 이 기둥에는 10척까지 눈금을 그어 불어나는 물의 양을 측정하게 하였다고 한다. 한편 교각에도 경진지평이라는 글씨를 새겨 수준으로 삼았다. 1406년 태종 6년의 인공으로 물길을 뚫어 만든 개천 위에는 돌다리 7개가 있었다고 현재는 수표교만이 남아있다. 다리 곳곳에는 정예개조, 무자금영개조 등의 글씨가 남아있어서 500여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길을 건너는 통로로서뿐만 아니라 홍수의 조절을 위하여 수량을 재는 구실도 하였던 중요한 다리이다. 충성스러운 장군을 위한 재단이라는 뜻을 가진 장충단비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사당과 함께 있었던 곳은 지금의 신라호텔 쪽이었는데
1969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 장충단 공원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인 영조 임금 때 서울 도성의 남쪽을 수비하던 군영인 남소영이 있었던 곳으로 고종 임금이 이곳 남소영터에 장충단을 꾸민 뒤로는 장충단이라 불리어왔다. 장충단비의 앞면에 씌어진 글자는 순종 황제가 황태자 시절에 쓴 친필이고 뒷면에 새겨진 찬문은 당시 육군부장을 지내던 충정공 민영환 이지였다. 1894년 고종 31년에 갑오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의 어려운 시국을 진정시킨다는 핑계로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하여 결국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조선왕조의 내정에 관여하여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5년에는 러시아의 개입을 견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친밀관계에 있던 명성황후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다. (1895년 8월 19일) 밤 국내 대신 이경식 근궁중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8월 20일 새벽 일본의 난군과 자객들이 명성황후가 거처하던 건천궁을 습격하는 이른바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이때 이경식은 명성황후를 보호하려다 순사하였고 또 당시 부영이었던 홍계훈도 이날 새벽 경복궁으로 밀려드는 난군들의 총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와 광화문을 가로막고 난군의 진입에 대항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수없는 총칼의 상처를 입고 역시 순사하였다. 그 후 고종 임금은 1900년 광무 4년 옛 남소영터에 제단을 꾸며 을미사변 당시 순사한 두 사람의 충신 및 군졸들의 혼을 받들고 이 제단의 이름을 장충단이라고 하였다. 장충단에서 제례를 지낼 때에는 군악을 연주하고 군인들이 조총을 쏘기도 하였는데 그 광경이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져 남산 밑에 장충단 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 총일세 라 하는 민요가 불리어졌다고 한다. 사당 건립 후 매년 이곳에서 봄가을로 제사를 지냈으나 1910년 일제강점 이후 폐사되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일제는 이곳 일대를 장충단 공원이라 이름하여 벚꽃을 심고 공원시설을 설치했으며 상해사변 때 일본군 결사대로 전사한 육탄 삼룡사의 동상과 안중근 의사에 의해 살해된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사당 방문사를 세웠다. 광복 후 육탄 삼룡사 동상과 방문사는 철거되었으나 6.25 한국전쟁으로 장충단의 사당과 부속 건물이 파괴되면서 장충단비만 현재의 위치에 남게 되었고 원래 장충단비와 사당이 있던 자리는 방문사와 육탄 삼룡사가 철거되고 현재는 신라호텔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 장서비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한국유림들이 일본 침략을 폭로하기 위해 파리 세계만국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러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한국유림 대표 곽종석, 김복한 등 137인의 서명으로 일본 침략을 폭로하고 독립을 호소하는 글을 지어 김규식으로 하여금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만국평화회의에 제출함으로써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제출된 2607회자로 씌어진 독립청원서에 이 서한을 파리장서라고 한다.
파리장서의 제출로 이에 연루된 유림들은 체포 탄압을 받았으며 망명하거나 투옥 순국하였다. 이러한 한국 유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고 1973년 서울시 중구 장충당 공원에 처음 기념비가 세워진 이후 경상남도 거창, 대구 월곡역사공원, 전라북도 정읍사공원, 경상북도 봉화군 송록서원 등 곳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헤이그 밀사로 특파되어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알린 이준 열사를 기리기 위하여 1964년 장충당 공원 내에 건립되었다. 이준 열사는 1859년 함남 북청 출신으로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1898년 11월에 만민공동회에서 가두연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1904년 대한보안회를 조직하여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획득을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일진회에 대항하여 공진회를 조직하고 친일적인 대신들을 규탄하는 등 애국계몽 운동에 힘썼다. 1907년 광무황제로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라는 밀령을 받고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에 도착하여 황제의 친서를 전달했으나 일제의 방해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일제의 한국 침략을 폭로 규탄하고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공고사를 공개하여 세계 언론의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각국의 언론들이 협조적인 데 비해 열강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에 분개한 열사는 연일 통탄하다가 의분을 이기지 못하고 1907년 숙소의 호텔에서 순국하였다. 이준 열사의 시신은 헤이그 서쪽 외곽에 있는 니우 에이컨다위넌 시립공동묘역에 묻혔다가 사후 56년이 되던 해인 1963년 고국으로 운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안장되었다. 이한흥 선생은 1901년에 주영국 공사관의 참서관으로 임명되어 런던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이한흥 선생은 약 4년간 런던에서 외교활동을 펼치다가 1905년 5월 자결 순국하였다. 이한흥 대리공사는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이전부터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조국의 영토 보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맹렬한 외교활동을 펼쳤고 러일전쟁 발발 이후 조국의 국권이 일본에게 강탈당할 것을 예상하고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 한국의 독립을 보전하는 데에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 영국을 상대로 맹렬하게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그 한계에 부닥쳐 자결을 결심하게 되었다. 끝까지 죽음으로 국권을 지키려고 했던 이한흥 공사에 대해 고종황제는 용인군수 현찬봉을 보내어 종 이품에 추서하였으며 장충단에 배양하여 이한흥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자 하였다. 일제 강점기 가혹한 민족 말살 정책 아래 최연배 선생은 민족의 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1937년 국어의 문법 체제를 최초로 정립한 우리말본을 출판했다. 외솔 최연배 선생 기념비는 선생의 사후 1971년에 세워졌다. 경성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인 1910년부터 3년간 주시경의 조선어 강습원에서 한글과 문법을 배웠다. 조선어학회 창립에 참여하고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 준비위원이 되었으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등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1942년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파리 오광복대까지 3년간 복역하였다. 파리 오광복 후 미군 정청 편수국장에 취임하여 교과서, 행정을 담당. 그 기틀을 잡았으며 이어 한글학회 상무이사 이사장 등을 지냈다. 1951년 다시 문교부 편수국장이 되었다가 1954년 현재의 연세대학교인 연희대학교로 돌아가 교수 문과대학장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우리 아픈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소가 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의 주역인 유관순 열사 동상. 아이러니하게도 동상 위치 절묘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데 최초의 유관순 동상은 이곳에 있지 않았다. 원래는 서울 시내 한복판인 태평로에 위치했었다. 1971년 지하철 1호선 공사 당시 시내 곳곳에 세웠던 동상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교통의 요지에 있다 보니까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다시 전부 드러내서 옮겨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많은 동상들이 위치를 옮기게 되는데 태평로에 있었던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어디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유관순 열사는 항일운동의 상징이고 당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를 기세를 누르는 곳에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동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관순 열사의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사선을 향해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녀가 내려다보고 있는 곳이 바로 곳은 바로 장충단을 허물고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방문사가 있던 자리다. 지금 잘 보면은 유관순 열사의 동상이 아주 묘하게 각이 비틀어져 있는데 유관순 열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방문사가 놓여있던 바로 그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독립을 향한 유관순 열사의 외침이 이등방군을 향한 외침인 것이다. 바로 그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만들어서 시내에 세워지고 다시 이곳으로 옮겨서 우리의 근현대사의 한 장면을 만들게 되는 우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3.1) 독립운동기념탑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식민 통치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전개된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널리 국민들의 호국 개족 정신을 고양하고자 온 결의의 정성을 모아 중구 장충동 남산공원에 건립되었다. (199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제50주년 기념일에 착공하여 3.1 독립운동 80주년 기념일인 1999년 3월 1일 준공하였으며 탑의 높이가 19m 19cm로 이는 3.1 독립운동의 거사일인 1919년을 의미한다. 3.1 독립운동은 세계 최초의 비폭력 평화운동이며 세계 최초의 천도교기독교불교의 종교연합운동으로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무저항운동을 비롯하여 전세계 비폭력 평화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열사를 위해 죄를 올렸던 장충단 일제 침략의 원흉을 추모하는 사찰로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길까지 반세기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파란만장했던 역사에 시간을 담담히 내려다보며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가는 장충단 공원 이처럼 도심 한복판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의 공간이 있다.